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왜 민노총 간첩은 캄보디아로 갔을까요? 요새 캄보디아 범죄 조직 얘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결국 범죄 조직들의 아니면 간첩들의 최종 정착지가 캄보디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돈 세탁, 마약 유통 거점이 캄보디아이고 국내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요. 쌍방울 그룹 및 라인펀드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이 또 도피한 곳, 자금 운용을 한 곳도 이 캄보디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 종북 세력과 친여권 인사의 최악의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 3천 명가량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인신매매, 장기 적출 피해자이거나 자발적으로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 양상을 보면 캄보디아는 온라인 스캠,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마약 제조 및 유입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에게 마약을 강제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GDP의 상당 부분이 스캠 등 범죄를 통해서 벌어들일 정도로 범죄 조직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데요. 특히 프놈펜이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중국 마피아의 카지노 및 사기 거점일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재무부 제재를 받은 후이언 그룹 등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돕는 기업들의 둥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의혹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한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소가 바로 캄보디아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9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민노총 간부 성모 씨를 포함해서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 등 복수 인사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지령을 받은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령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민노총 3기 선거 동향 등 내부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고 평택 미군 기지 및 오산 공군 기지 그리고 군사 장비 및 시설 정보까지 보고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북한이 마약 유통, 해킹 등으로 번 불법 자금을 캄보디아에서 돈 세탁한 후 이를 민노총 간부들에게 공작금으로 지급해서 국내 지하 조직 및 반정부 투쟁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기 및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핵심 기업 및 인물들 역시 캄보디아와 깊이 연루되어 있어서 의혹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요. 쌍방울과 KH그룹 여기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바 있고요. 알펜시아 사건 및 대북 송금 관련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캄보디아였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인펀드 사태, 주범들은 약 1,200억 원의 자금을 캄보디아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되었고요. 그리고 이 투자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중국과의 연결고리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계도 의심되고 있는데요. 라임 사태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이 건너간 의혹이 짙고 특히 라임들을 받은 인사 중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외곽 조직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민노총 출신 사업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말이죠. 캄보디아가 북한의 전진기지이자 국내 종북주사파 및 친여권 인사들의 불법 자금에 대왕저수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겁니다. 현재 제주 간첩 사건 등 캄보디아 연계사들이 재판 지연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캄보디아가 계속해서 이 종북파 그리고 간첩들의 하나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런 캄보디아의 숙주를 들고 지금 친북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 이자들에 대해서 과연 소탕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소탕은커녕 말이죠. 오히려 민노총과 민주당의 그 밀접한 관계를 볼 때 또 이재명이 민노총 세력의 도움을 얻어서 집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여기를
소탕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는 말이죠,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문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게이트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왜 민노총 간첩이 캄보디아로 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가 일종의 집결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북 세력 내지는 친중 세력 내지는 대남 이 공작 세력들의 집결지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들인 어떤 불법적인 돈, 이런 것들이 다시 세탁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공작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하나의 거점 노릇을 이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실 오랫동안 있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왜 캄보디아냐? 결국 캄보디아가 이 범죄자들의 도망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캄보디아가 어떻게 범죄자들의 도망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냥 범죄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라인펀드라든가 내지는 또 KH그룹이라든가 등등등등 하여튼 간에 뭔가 권력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범죄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권력이라고 할까요? 이 좌파 권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권력과 연계되어 있는 자들의 어떤 피난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간 사람들을 잡아오지도 못했고, 또 사실 자진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잡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라인펀드 같은 경우 민주당과 굉장히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렇거든요. 결국은 민노총이라고 하는 세력이 민주당과 연계되고, 그다음에 민노총을 하나 숙주로 한 북한 공작 세력이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캄보디아를 이용해 가지고서 한국에 침투하는 하나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말이죠,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작,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또 사기 사건,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중요한 하나의 우리 수사 대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비밀 공작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가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쪽으로 도망을 가고 그쪽에서 돈 세탁을 하고 거기서 돈을 모으고 하는 하나의 북한의 대남 공작 거점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것이, 캄보디아는 친중국가고 사실상 공산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시를 이용해서 중국처럼 말이죠, 얼마든지 정권과 결탁해 가지고서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 범죄 잡아오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천국처럼 이 범죄자들에게는, 더군다나 북한과 연계돼서 공작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가 자기들의 하나의 아주 그 거점이고, 그리고 또 숙주고 필요한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캄보디아, 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기 사건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민노총 간첩이 왜 캄보디아로 갔을까를 생각하면 여기가 간첩의 거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캄보디아에 정말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캄보디아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말이죠,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간에 많은 것들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